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맥콜이 조금 더 쓰지? 저한테 아직 모자르죠. SK하이닉스 목표가 240만 원 유지할 건데 삼성전자 목표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버블이라고 보는 기준이 주가 수익비율 기준으로 30에 40 정도인데 네. 다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홀딩을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막 수십 주, 수백 주씩 들고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투자금이 그래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야, 정말 자고 나면 100포인트씩 올라요. 맞습니다. 예, 6,000, 6,100, 6,200, 6,300. 와,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우리만 좋은 건가요? 다 좋은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구독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콜이 조금 더 쓰지?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맥콜이가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아직 저한테 34, 170 썼는데. 저한테 아직 모자르죠. 박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저 석 달 전에 SK하이닉스가 그때 28만 원 정도 할 때, SK하이닉스가 28만 원 정도 할 때 네. 제가 목표가를 뭐 한 달 내 뭐 40만 원, 뭐 3개월 내 60만 원, 뭐 6개월 내 80만 원, 네. 그다음 뭐 1년 내 뭐 100만 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40만 원 보고 있다라고 석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 석 달 동안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이 와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틀린 거죠. 제가 100만 원을 본 거는 9개월 정도였는데 석 달 만에 100만 원 왔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증권사라든가 글로벌 IB들이 목표가를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모든 방송국과 모든 유튜브와 모든 글로벌 IB들의 리포트를 봤을 때 목표가를 가장 높게 부른 거는 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25만 원 정도 불렀었는데 삼성전자 목표가는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목표가 240만 원 유지할 건데 굳이 뭐 제가 240만 원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SK하이닉스를 240만 원 갈 때까지 뭐 손 팀장 이렇게 이글이글 지켜보면서 보시지 마시고 240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뭐 반도체 메모리 동향이라든가 뭐 글로벌 IT 기업들 투자 동향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꾸준하게 네. 바꿔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속도가 같습니다. 워낙 빠르니까요. 목표가를 올리는 것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니까 목표가를 올리는 건데요. 정말 뭐 자구난 바뀝니다. 200만 원 나올 수 있고요. 240 나오면 손여로 팀장 거야 이것들아. 내가 손여로 팀장이 먼저 얘기했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거를 방송에서. 네. 썸네일에 딱 박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는데 네.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닷컴 버블 때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도 닷컴 버블과 비교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것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근데 실적이 나오는 속도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4년 전에 2차 전지보다 실적 증가폭이 더 빠르고 더 오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따른 실적 추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버블은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 없는 상태를 제로라고 하면 네. 지금이 제로냐, 버블의 언더 버블이냐, 그죠? 네. 버블이라니까요. 솔직히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버블이 뭐 10% 꼈냐, 30% 꼈냐, 50% 꼈냐 이거고 더 가니까. 그게 맞습니다. 더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버블 초입에 버블이라고 손 털고 나온 사람들은 손가락을 빨게 되기 때문에 아는 거지. 버블은 맞아요. 네. 저 역시도 이제 그 버블이라고 보는 기준이 주가 수익비율 기준으로 30에 40 정도인데 네. 다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 15 정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비 기준 30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도 실적이 밑바탕이 되면 퍼가 떨어질 거니까 실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꾸준하게 우리 엔비디아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보지만 이제 완전 최전방 기업이죠. 뭐 네. 메타나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오라클 이런 종목들도 보고 있는데 퍼가 안 높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퍼가 한 26 정도, 28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알파벳이랑 아마존이랑 메타 이런 종목들을 다 찍어 보면은 퍼가 한 25에서 3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버블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그들이 자본 조달 어떻게 하냐.
만약에 자본 조달을 은행에서 하면은 그게 부채로 잡히면서 이제 부채비율이 올라가는데 전환사채라든가 교환사채라든가 뭐 아니면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은 자산과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제표장은 부채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IMF를 저는 못 겪어봤지만 IMF를 겪어보시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IMF에 직면하기까지는 곡소를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니 구글이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뭐 3년채, 5년채, 10년채 요 정도는 감안을 해도 100년채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는데 구글이 100년채를 한다는 것은 구글이 100년 이상 기업이 영위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 건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니 구글은 뭐 100년 뒤에 없을 것 같으니까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자본 조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있고 수급동을 체크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증권TV 나와가지고 이런 저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네. 맞냐 아니냐 맞다. 확실하게 버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버블인데 그럼 네가 인정할 수 있는 버블이라고 했을 때 정말 시장 통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견딜 수 있는 버블인데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 버블 밖에 심하게 좀 버블인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리 AI와 관련된 논쟁들 최근에는 AI의 자기 파괴, AI가 소프트웨어나 이 빅테크를 잡아먹는 그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일단 뭐 엔스로픽이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메타가 엔비디아하고 AMD에서 대규모로 칩을 구매하기로 했고 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그죠? 네. 그런 것 좀 체크해 볼까요? 확실하게 우리 방송이 어떤 미국 주식이 중심이었으면 저는 엔비디아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이나 오라클이나 메타나 알파벳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퍼가 25에서 30이면은 업종 퍼 대비해서 근소하게 그 근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먹을 괴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분들께서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지지권 이탈해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면은 정리하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떤 작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IT 기업들 차트를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작년에 5월과 6월이 고점이고 지금은 그 고점부터 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매수하신 분들 손실일 것이고 지금도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저랑 그 술자리 한다는 그 친구는 매일매일 허벅지를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 작년 5월과 6월에 팔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아마존이나 메타나 알파시나 이런 종목을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TSMC 이런 종목들은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출혈을 감소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전방 기업들 덕분에 수혜를 얻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AMD를 뚫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 SKS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든든하게 매출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AHM4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S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뭐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그 정도 가격 죽어도 우리가 이 메모리 사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인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야, 이거 너무 오르는데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까지 갈까?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주식을 안 샀거나 샀다가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 분들, 그분들이 사실 더 아랫배가 좀 쓰리는 거죠, 그죠? 네. 아랫배는 쓰릴 수 있는데 그나마 후자분들은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댓글 다 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를 SKS를 홀딩을 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S를 막 수십 주, 수백 주씩 들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사고 팔고 사팔사팔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하냐면 일단은 내가 투자금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1,000만 원으로 하고 계신 분 계실 거고 뭐 2,000만 원 갖고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3,000만 원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체 계좌가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 계좌가 1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주식 계좌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 계좌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2개에서 3개까지 있다라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주식 계좌의 절반은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X를 뭐 2주나 뭐 SKX를 한 주 요 정도 했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투자금이 그래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4주, SK하이닉스는 2주는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무조건 삼성전자는 2주 이상, SK하이닉스는 1주 이상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언제 추가 매수를 하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하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6%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6% 넘어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넘어가면은 그때는 내가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서 이제 추가 상승 나오겠죠. 그럴 때는 손 팀장이 이제는 조금 부담되니까 비중을 좀 줄입시다라고 하실 때까지 하셔야 되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오늘 삼겹살이 먹고 싶다,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그냥 한 주 매도하시고, 그 전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언제 매도하냐면 제가 매일매일 뉴스 체크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증권TV 녹화 들어가면서 아이고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종목들이 더 이상 투자하기 부담된답니다. 뭐 메타 투자하기 부담된답니다. 뭐 엔비디아 뭐 젠상 CEO가 실적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말이 안 합니다. 뭐 삼성전자나 SKX가 만들고 있는 HL4에 대해서는 구매 수주 잔고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신 분들 들고 가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필요하면 조금 팔아라. 삼겹살이 드시고 싶으면 한 주 팔아라. 100만 원인데 삼겹살을 100만 원씩 먹으라고요? 사실은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잔고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실현 수익을 보면은 저도 작년도 상반기에는 그냥 투자분들 대비해서 좀 비슷한 수익을 가졌다가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에 피어 그룹 대비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실현 수익을 종목별로 터치를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몇 월 며칠에 얼마 수익을 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현대차 수익 비중이 월등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차트를 보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나의 수익을 조금 위협할 것 같이 약간 지지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입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꾸준하게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전략 매도는 안 해요. 적어도 내가 뭐 한 주, 2주는 손실로 전환되더라도 이거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들고 있고, 만약에 2주, 4주 갖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6% 갖고 있으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주, 4주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뭐 200만 원치, 뭐 400만 원치, 500만 원치 들고 가면서 결론은 내가 6개월, 1년 동안 이런 투자 전략 갖췄더니 남들한테 좀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왔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손 팀장 믿고서 이런 투자 전략 갖춰가지고 절대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